자, 지난 시간에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요놈들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실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은 고1 때 수학에서 다 배웠습니다.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에 그때 배웠던 평행이동의 개념을 그냥 적용시키기만 하면 돼요. 즉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 배웠던 바에 의하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a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포물선은 y 대신에 y-b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하는 거니까 y-b의 제곱은 4p 곱하기 x-a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또한 x제곱은 4py를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는 x-a, y 대신에는 y-b이기 때문에 x-a의 제곱은 4p의 y-b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방정식 자체는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각각 포물선들의 초점과 준선 역시 똑같은 양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y제곱은 4px라는 놈은요, 이 초점의 좌표가 p, 0이었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p였어요. 자, 이놈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대로 x좌표에는 a만큼 더해주고 y좌표에는 b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 평행이동 배울 때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다 배웠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고1 수학 책 펼쳐서 그 평행이동 부분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 p, 0은 당연히 p 플러스 a, b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준선도요, 요거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x 대신에 x-a를 갖다 넣어주면 x-a는 -p니까 넘기면 x는 a-p라는 새로운 준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게다가 요놈의 꼭지점이 원래 원점이었거든요. 그럼 이 원점도 딱 똑같은 양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0이었던 이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은 0 플러스 a, 0 플러스 b, 즉 a, b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양을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형태, 즉 y제곱은 4px라는 요 형태에서 이 꼭지점이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꼭지점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로 갔는지만 알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꼭지점의 좌표 자체가 x의 평행이동량,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량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축도요. 얘는 축이 x축이었어요. 즉 y는 이꼴 0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시키면 되는데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y 대신에 y-b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y는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결국 포물선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제곱은 4px만 알고 있고 고1 때 배웠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x제곱은 4p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자체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이미 확인을 했고요. 자, 이때 원래 이놈의 초점의 좌표는 0,p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y는 -p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양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따라서 0,p라는 놈은 x좌표에는 a 더해주고 y좌표에는 b 더해주면 되니까 a, p 플러스 b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y 대신에 y-b니까 y-b는 -p가 되어서 결국 y는
b-p라는 새로운 준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 원래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당연히 a, b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 얘 축은 원래 y축이죠. 즉 x는 이꼴 0이 축의 방정식이었는데 얘도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따라서 얘는 도형이니까 x 대신에 x-a만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x는 이꼴 a가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축의 방정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2가지 정도 같이 풀어볼게요. 방정식 y제곱 빼기 4x 빼기 4y 플러스 16 이꼴 0에 대하여 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얘기는 요놈이 이제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포물선에서 봤더니 y에 대해선 2차고요. x에 대해선 1차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y제곱은 4px의 꼴이 평행 이동을 한 게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4를 꿔줬으니까 12가 남겠죠? 그래서 요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4x 빼기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면 요 놈을 y-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얘는 4로 묶으면 x 빼기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 놈은 y제곱은 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굴 보고 아는 거야? 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요 놈이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갔고 y 대신에 y 빼기 2가 들어갔다라는 거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y제곱은 4x 요 놈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y제곱은 4x는요 뭐예요? 초점의 좌표가 1,0입니다. 왜냐하면 p가 지금 1짜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왜 괄호를 열었을까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놈의 초점의 좌표는 1,0을 딱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킨 4,2가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에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한 x 빼기 3 이퀄 마이너스 1, 즉 x는 이퀄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는 이제 원점이 꼭지점이었던 요런 그래프였지만 얘가 그냥 3,2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꼭지점을 3,2에 찍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4,2가 초점이고요. 그러면 축이 어디가 되는 거냐 하면 y는 이꼴 2가 요게 축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게 이제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준선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아? x는 2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준선이 자리를 잡는 거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즉 요 그래프를 그냥 3,2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초점이 2,1이고 준선이 y는 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요 놈은요 2,1이 초점이 되는 거고 지금 준선이 y는 마이너스 3 그랬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먼저 얘 축, 이 포물선의 축은요. 초점을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이 준선의 수직인 놈이니까 x는 이퀄 2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의 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지만 이 그래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그죠? 초점에서 이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겠죠? 그쵸? 요 점, 수선의 발과 이 초점의 정확히 중점이 항상 꼭지점이 됩니다. 왜? 그래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요 점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얘는 축 위에 놓이는 점이기 때문에 포물선 위에 있으면서 축 위에 놓이면 결국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는요. 초점이 2,1이고 준선이 y는 3이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예요? 요 좌표가 바로 2,3이 됩니다. 그러면 2,1과 2,3의 정확히 중점의 좌표, 즉 요 꼭지점의 좌표는 2,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꼭지점이 2,2로 왔다라는 것은 뭐구나? 얘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거구나. 그죠? 게다가 누가 평행 이동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X제곱은 4PY가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인 형태의 포물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때 이 P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P는요. 꼭지점으로부터 이 길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인데 자,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입니다. 즉, 이 x제곱은 4py를 생각해 본다면 요 놈은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디가 0,-1이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y는 이꼴 1이 준선이 되는 놈이었겠구나. 왜?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었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1입니다. 됐지? 네. 그러면 P가 얼마짜리였어? P가 마이너스 1짜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y가 된 거예요. 그럼 요 놈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X-2 넣어주시고요. equal 마이너스 4에 Y 대신에 Y-2만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평행 이동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원래 기본적인 형태 x제곱은 4py에서 이 p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가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됐지?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배웠던 개념 두 개를 합쳐서 응용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